분은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5번을 웃는 거예요. 지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생의 굴곡이 되게 많았잖아요.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저랑 정말 무조건적으로 함께 해줄 원우들이 몇 년 전부터 그 스위스 여행을 계획을 했었어요. 여기는 스위스예요, 사실. 근데 또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또 행운이 막 이렇게 겹칠 때가 있잖아요. 막 불행이 겹치듯이 또 행운이 겹칠 때가 있더라고요. 직항으로 스위스에 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스위스를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제 아들을 정말 몇 개월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 교환학생을 올 예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4학년 때 막 이것저것 막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교수님들이 연수 가는 일본도 같이 가게 됐고, 또 이 교환학생도 정말 무료로 오게 된 해가 뜨려나 봐요. 이게 조금씩 여명이 들어오는. 어제 융프라우로 갔다 와서, 사실 융프라우는 제가 2번 갔어요. 왜냐면 예전에 그 운이 좋게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가고 어제 또 갔다 왔는데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잘 사는 나라니까 모든 게 최첨단화돼 있어요. 보면서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관광에 옛날부터 미리 눈을 떴기 때문에 그 관광 인프라가 월등해요. 제가 관광 마케팅 쪽에도 거의 3년 가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직업병처럼 막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여기는 그 자연적인 부분에 그 첨단 관광을 접목하면서도 그걸 훼손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환경이 파손된다고 생각하고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 보수 측면에서 환경을 얼마나 유지시키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스위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월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바람직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 현실적인 낭만주의자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낭만주의적이어도 안 되는데, 현실적인 낭만주의자가 결국은 행복하게 산다는 거. 그 천직으로서의 직업은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이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직업이라는 의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실까요? 공직이 나랑 맞나?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 저의 이상과 공직의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그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그 괴리를 극복을 못하면 사표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급 인력들이 그냥 사표를 쓰고 나간다는 게 저는 정말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나란 일이라 그러잖아요, 공직을 가지고. 그러면 정말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은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급 인력들이 그냥 빠져나가는 게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조화로운 삶보다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급여를 많이 주는 것, 돈을 많이 주는 것,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내면에 심오한 자기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이상, 진솔한 나의 내면적인 감정이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융은, 심리학자 융 있잖아요. 융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중년을 인생의 오라고 표현을 했대요. 여러분, 중년이 인생의 오라는 말에 동감하시나요? 중년은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된대요. 그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야지만 우리가 중년 이후의 시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선택은 딱 2가지래요. 그 짐을 짊어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놓고 가볍게 갈 것이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 등 뒤에 있는 짐이 어떤 상태신가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내려놓을 줄도 아는 용기가 생겼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후회 없이 바람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왜라는 질문을 절대 빼뜨리면 안 된대요.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대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누구나 중년을 넘어서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는 왜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 리차드 바크가 환상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래요. 반드시 당신은 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한 한계가 있으실까요? 중년에는 반드시 다시 꾸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시 꾸리기라는 거는 결국엔 가방을 다시 싼다는 의미예요. 이 가방을 다시 싸는 거는 생존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인생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직위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위치를 내려놨을 때, 직위를 내려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관점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아닌 몸에 내가 지니고 있는 재능,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구를 활용한 거는 시대가 변하면서 그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일한 고용주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고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이름이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의 사업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방을 다시 꾸민다, 이거는 재평가와 재창조,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같이 중년에게 있어서 선택의 자유라는 거,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선택의 자유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생 중반을 보내고 나서 내 가방 안에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심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는 재미를 못 느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는 재미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재미에 중독돼 있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를 나답게 하는 거는 나만의 독창성을 회복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독창성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하나씩의 독창성은 반드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인지 못하거나 내가 개발을 하지 못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가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독창성이야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인생을 충만하게 유지시키는 라이프 스타일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포브스지가 출간 75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설문조사를 했었대요. 왜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많은 설문조사에서 내렸던 결론은 그들 삶 속에 그 무언가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이었대요. 여러분은 그 가장 중요한 그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영적인 상태에서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다는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때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변화스럽고, 그렇죠. 단순하지 않은 이 생활에서 단순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꿈꾸는 명제 같은 이 심플 라이프의 삶의 방식이 기술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신이 속한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삶의 목적을 위해 자기 일을 하는 것. 이게 정말 바람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지만 그 불안에서 자유에 대한 믿음을 현실로 옮기는 것, 이게 결국에는 바람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심리 상태에 어떤 게 느껴지세요? 아, 이것으로 됐다. 여기까지다. 이것으로 됐다. 더 이상 나의 삶의 방식이 여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가방을 다시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등에 짐이 많을수록, 인생의 고민이 많을수록, 가방이 무거울수록 인생의 비밀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바람직한 삶이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맞는 방향으로 잘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기 뒤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런 마을 보이시죠? 아, 여기 너무 아름다워요. 뒤에 산도 설산이 보이고 너무 좋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딱 세 가지래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 두 번째는 일, 세 번째는 여가. 이 세 가지가 특히 우리 중년의 행복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진실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 자아가 붕괴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럴 때는 내 자신이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어요.
내 자신의 진실하고 내 자신의 온전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이유는 그게 나의 노후와 노년을 지탱하는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거를 짓밟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게 결국엔 행복으로 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프랑스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황량한 날은 내가 한 번도 웃지 않은 날이 황량한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바보 같은 모습을 그냥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사람들이 있으실까요? 내가 스스로 바보 같은 모습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어찌 보면 여기 같이 여행을 온 대학원 원우들은 제가 이분들하고 여행을 다닌 지는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2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여행을 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을 서로 딱 보여줘도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편안해요. 서로서로 고맙다, 감사하다.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꼴 저 꼴 다 본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꼴 저 꼴 다 보면서 익어가는 관계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가, 저도 이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또 하나 있는데, 편안한 게 저희 중년 이후에는 너무 좋은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를 더 잘 알아볼 수 있고 나를 더 잘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있는 지금 여긴 어디지? 그리고 나는 바로 잘 가고 있는 건가? 이거를 중간 정도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 곳에 여행 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제가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제가 동경하던 곳에 와서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내 몸과 마음이 딱 일치되는 시간을 며칠째 보내고 있는 거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신께서 나한테 주신 커다란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떤 가방에 무엇을 담고 살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중년 이후에,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내 가방 안에 무엇을 담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하루쯤 갖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 중년 이후에 내 가방에는 무엇을 넣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고 있어요.